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그 몰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마흔 얘기를 임명하자. 그리고 막 빨리 막 스피드 몰아간 게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아니, 이재명 살리기 아니에요. 이재명 살리기다. 이재명이가 지금 3월 12일 정도 되면 어쩌면 그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뭐 위정조사도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에다가 거기에다가 성한 FC 후원 같은 것은 제3자 뇌물 그리고 상방울 대북 송금은 이게 뇌물인지 제3자 뇌물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전부 다 무기징역이 최고형이에요. 무기징역이 최고형인 걸 헤아려 보니까 늦게가 돼.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감옥에 들어가면 햇빛 보기가 이제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지 무기징역이 서너 번 예. 겹치면 어떻게 선고해야 돼요? 글쎄 다시 태어나도 또 다시 무기. 아마 이 대장동, 백인동, 성남 FC, 위례 신도시 4개를 병합을 시킨 그 자가 나는 정말 의심스러운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고를 한 5년 뒤에 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심리를 다 해야 되니까. 예. 증인도 수백 명 될 수가 지금도 있고. 다 짜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근데 어떻든 예. 이게 빠르면 이제 3월 15일, 3월 14일까지는 네. 어쨌든 공직선거법 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가 서울 고법 예. 그 형사 예. 몇 부입니까?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사건 배당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게 한 22분가 그랬죠. 그런데 예. 예.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 골프를 쳤다. 네. 이 김문규가 골프를 쳤다 그런 거는 예. 다 사실 인정이 다 된 거고. 예.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백연동에 예. 그 이제 토지 용도를 자인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을 시킨 거. 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예. 국토부 협박이었다. 그것도 앞에 하나 단서가 붙어 있어요.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이었다. 이렇게 돼 맞아.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몰아세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김인섭이가 대부분에서 이게 소위 알선 수재 혐의로 브로커 한 걸로 알선 수재가 브로커잖아요. 김인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때 선거 대책 본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인섭. 예, 어떤 네. 의미에서는요. 이재명의 가장 큰 뒷배였어요. 처음에 네. 이재명이 정동영 보좌관하고 별 볼 일이 없었을 때 예. 김인섭이가 예. 힘을 많이 쓴 거예요. 어떻든 김인섭은 자기가 그 알선 수재로 이게 토지 용도를 올린 걸로 그 대법원 판결문에 딱 지켜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김인섭은 거예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예. 자, 잠깐만요. 이재명 정치 탄압용 조작 기소 내란 사건에 더 관심 가져달라. 즉 저게 예 이재명 대표가 재판정에 오늘 가면서 한 말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내란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우위에 서가 있는 게 오로지 그밖에 없어요. 내란지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 씌웠는데 네. 그에 완전히 먹혀들어 버렸잖아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먹혀든 게 심지어 조중동 신문중에서 모 일본은 네. 모 일본이 하면 너무 뽀롱이 나라. 모 일본은 내놓고 신문 사설에 연속해서 내란제 수견이 뭐니 하는 계속 저희 사실이 나오는 시청자들께서 다 아십니다. 예, 다 이제 우리 나오는 건너집에 있는 예, 시민인데 너무 심한 거예요. 거기는 내가 보더라도 굉장히 앞장서서 예. 수괴라는 말을 그냥 딱 못 박아서 쓰더라고요. 예, 그리고 계엄 앞에 불법이라는 말을 예, 처음 썼어요. 예, 맞습니다. 불법계엄이고 예, 예. 내란 수계고 그게 사실뿐 아니라 산의 칼럼까지 그려 나온단 말이에요. 계엄이 적법인지 불법인지는 이제 재판을 거쳐서 따져야 될 문제인데 기소도 되기 전에 그거를 불법 계엄 내란 수계라고 거기다가 헛다운표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게 그 회사의 입장이자 그게 어떤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썼던 신문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그런데 있어요. 여기서 내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다들 언론사잖아요. 네. 근데 내 같은 사람은 그리고 허영 교수님 같은 분도 참 나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 석학이에요. 그 어른은. 아니 TV조선 메인 9시 뉴스 앵커를 하신 분이 언론사를 꼭 타자 얘기하듯이 하시면 어떡해요. 본인도 언론인이세요. 예, 저도 네. 그래서 편기자 입사를 했죠. 네. 그런데 본인도 레거시 미디어의 예. 앵커를 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란죄
내란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란죄가 아니다. 이게 네. 왜 내란죄가 되느냐? 예. 이 얘기를 줄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조목조목 들어서 네. 대통령에게는 비상대권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건 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네.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다. 네. 그리고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이게. 네. 국도 참전하지도 않았고 네. 국헌문란의 폭동도 없었다. 예.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니까 불과 6시간 만에 수능을 해서 해제를 했다. 네. 자, 그런데 뭐가 내란이냐? 내란이란 말을 해봐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언론사부터 앞장서서 불법계엄이고 내란죄고 계속해서 몰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몰아가고 문제는 지금까지 세리스타들,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네. 이 정보사령관. 정보사령관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냥 나가서 검사령관이 임명합니다. 이래서 박한수 딱 별 4개 달고 탁 받고 그 중에 쫙 하고 딱 돌아갔어.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다 이러니까 그 받았던 임명장 거꾸로 다 뒤집었어. 참 6시간 동안 계엄사령관 해봤네. 끝이야. 그러면 너 이리 와.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자. 네. 수가 딱 채워. 명색이 이 나라 사승 장군의 육군을 지휘하는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죄명이 내란죄란 말이에요. 네. 내란죄 주요 임무 종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같이 그런 장군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게 뭡니까 전 정보사령관입니까? 노상원입니까? 네. 뭐 이런 민간인들 하나같이 판사들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이런 거 구속영장 다 발부하면서 왜 내란죄라는 걸 의심하는 판사가 한 명도 없느냐? 법조인이 한 명도 없느냐? 맞아요. 내란죄 혐의 구속영장을 다 발부를 해줬으니까. 심지어 서부법원은 내란죄에 있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을 위반해서 자신들에게 청구를 해온 영장을 그대로 발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은경 부장판사가 딱 한마디 합니다. 비상입법기구가 뭡니까? 유일한 질문이 그거예요. 마지막에. 그거는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국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비상입법기구 세우려고 했지. 국가보위 입법회의처럼 입법기구 같은 걸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전두환 초창기에 만들었던 그거. 이런 걸 물어본 국보위 거예요. 만들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 하나 딱 물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장을 발부할 때는 15자. 일부 언론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확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마지막 질문. 그리고 막상 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딱 되더라고요. 15자. 그러면 적어도 일국의 현직 대통령을 구속할 것 같으면 외국에서 다 보잖아요. 네. 이 국가 신인도가 걸려가 있고 엄청난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 월급을 받아먹는 부장판사 같으면 그 손가락 어디 먹습니까? 볼펜가 세는 것도 아니고 타자를 치는 건데 뭐 쳐야지. 요런 점은 있고 요런 점은 뭐 불비하니까 이 증거를 인멸할 의미가 있다. 뭐 도주할 염려는 없다 손 치더라도 문장을 써 내려가면 써 내려갈수록 본인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지워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지워버리고 딱 15자야.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영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를 하고 관할권이 없는 서부법원에다가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뻔하게 놔두고 서부법원에다 청구를 한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령 내가 한마디 합시다. 내 조선일보 욕 좀 할게. 조선일보 같으면 일면 헤드라인에 시커멓게 박아야 돼. 왜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나? 시커멓게 박아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알지. 조선일보가 일면에 시커멓게 박은 적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 변론 때 국회 대리인단이 내란죄 혐의를 빼겠다 했을 때 다른 모든 언론이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것도 그렇대. 네. 조선일보는 그걸 일면 헤드라인으로 다 우리가 일면 헤드라인에 뽑아가지고 그게 지금 이게 커다랗게 또 다른 쟁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고마워는 하는데 사실 그거는 당연히 일면 헤드라인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란죄 아니 탄핵 소추안 자체가 내란죄 하나뿐이에요. 그게 맞아요. 내란죄 더하기
이 헌법에 적혀가 있는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못 갖췄다 뭐 이거는 있다고 말도 아니고 그 못 갖추는 게 그래서 내란죄란 거 아니에요. 가형상 일죄. 예. 내란이 제일 큰 거니까. 예, 내란 하나뿐이에요. 내란죄 예. 하나뿐인데 그걸 그걸 사형까지 취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걸 뺀다는 거야. 그걸 퉁 빼. 그게 뭔데? 안고 없는 찐빵 아니야. 안고 없는 찐빵이고 이거 뭐예요? 엔진 없는 자동차야. 엔진 없는 자동차지. 뭐 어떻게 가라고? 그걸 뺀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하는 말들이 많아. 지금도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이걸 심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예컨대 그 어제 그저께 이제 나온 그 유명한 사건 갑자기 선고를 해야 되는데 선고를 연기를 하고 변론을 재개를 하면서 들리는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막 나요. 안에 평의를 하다가 아침 10시부터 평의를 했는데 고함 소리가 밖에 뭐 나왔다는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이게 가령 위원 결정이라든가 예. 그리고 탄핵 그 인용이라든가 예. 하면 6명은 무조건 채워야 돼요. 그 숫자로 6명이에요. 그거는 헌법재판소 법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나머지는 과반수야. 나머지는 그러니까 5명이냐 6명이 차이네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예. 이 우원식이 냈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네. 과반수란 말이에요. 과반수는 8명 중에 5명이 오케이 하면 네. 그냥 이거 40개 임명하는 것은 위원이야. 땅땅땅 때리면 끝나. 네. 그런데 평의를 하는데 문제가 터진 거야. 뭔가 우리가 추측하건대 적어도 3명이 아닌 4명의 반발. 그러면 이진숙 때 4대 4였잖아요.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탄핵 기각을 할 때 4대 4였거든. 그럼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이 아니냐. 4대 4가 그 4명의 반발이 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연기를 하고 10일 날 이제 변론 재개가 되면 그날 뭔가 얘기를 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우원식이 낸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당사자 적격, 쉽게 말하면 청구인 적격을 완전히 해쳐버렸다.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국회는 의결기구입니다. 국회가 아니 그게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서류에 1페이지에 청구인 돼 있는데 거기에 우원식 쓰여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우원식은 네. 어떤 피해도 자기가 침해받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우원식이 청구인은 될 수가 없어요. 개인이 예. 대한민국 국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대한민국 국회가 되고 그 대표자로서 우원식 이름이 들어간다면 네. 대한민국 국회가 딱 들어가면 대한민국 국회는 의결기구잖아요. 예. 그 의결을 해야죠. 본회의에서 이걸 올려서 땅땅땅 망치질을 한 그렇지. 다음에 딱 붙여가지고 냈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이거 당사자 직격이 없단 말이에요. 청구인 직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각하네요. 각하. 뭘 해야 되냐? 각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각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 편해지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일 안 하고 예. 일 안 하고 각하. 예. 그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 입도 안 아프고 각하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청구인이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땅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질질 끄집고 가다가 어제 평리 때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은성도 올라갔다는 말이 있더라. 자 그러면은 전 변호사님, 자 우리가 오늘의 핵심으로 드디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자 오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기각 때 4대 4. 이진숙 이런 소리 어떻게 이준석처럼 들립니다. 자꾸. 자 이준석 때 4대 4.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아마도 4대 4로 40여 개 대해서 또 의견이 갈려 있다면 그 구조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보기로는 어제 만약에 그 평의 때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면요. 네. 민주당은 어제 초상시비였을 겁니다. 민주당 수뇌부는 난리 났다 지금. 예, 민주당은 이재명 1인 정당이에요. 네. 그 친명 형제 비명 형사 다들 아시잖아요. 네. 세상에 원내대표를 지낸 세 사람 중에 박광원 한 날아 홍영표 딱 날아갔죠.
홍 또 한 사람 누구면 홍익표. 네, 홍익표. 이분은 자기가 아유 내 승동군에 내드리고 서초 올라가겠습니다. 그래. 그래 가서 그 여기에 그 앵커 이렇게 깨졌어요. 예, 신동욱. 내 후임 앵커한테 깨져버려서 참 이 홍익표도 그 마음이 고운 친구거든. 야당하는 친구.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있을 예, 겁니다. 예, 지금 막 솔직히 말해서 겉은 웃고 있지만 내가 한번 보긴 봤는데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뭐 어떻든 이게 지금 1인 정당이 딱 돼가 있고 아무도 거스르질 못해요. 이 루이 14세부터 16세까지 유명한 그 태양왕부터 예 나중에 마리앙 떠냈던 이게 목 잘린 루이 16세까지 지미국 국가다. 이 프랑스의 그 예 왕정 최고 결정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런데 지미국 국가다는데 지금 민주당은 내가 곧 민주당이야. 딱 그게 일극체제잖아요. 그래서 그 신문에 점잖게 일극체제래. 일극체제. 나는 세상에 일극 말도 참 잘 지어낸다는 생각을 해. 그이 조실버가 가장 먼저 쓴 것 사실은 같은데. 그보다 더해. 거기는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민주당 예, 아버지. 물론 옆에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해서 전그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원책 변호사님 지금 모시고 얘기하면은 10시간도 가능하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만 모시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모셔야 될 분이어서 오늘 이야기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제 지금 말 속에 지금 오늘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지금 저의 뼈를 때리는 말은 지금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내란 혐의 쿼테이션 열고 닫고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열 몇 장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계엄의 그 헌법적, 계엄법적, 형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 계엄이 진행이 됐는데 그것도 6시간 동안 그걸 내란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형법상의 죄를 씌워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그 열 몇 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열 몇 명의 판사들이 단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잖아 이 생각을 안 했는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을 짚어주셨습니다. 예, 그 바꿔 말하면요, 다들 미리 결론을 알고 있다. 결론은 다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의도 대통령이라 그랬죠. 네. 지금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누구냐? 이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고 보면 네. 그렇지 않으면 다들 결론을 알고 있다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네. 다들 결론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역풍이 불면 그 결론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러면 윤석열이 난해서 이것이 이재명이 난 혹은 민주당이 난 혹은 오동훈의 난 혹은 시무정의 난 시무정의가 느닷없이 검찰총장입니다. 예, 검찰총장. 느닷없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갖고 본인이 그건 또 왜 그러는 거예요? 당당하게 결정하면 되지. 치사 그걸 갖고 이게 참 방송 용어로는 부적합합니다만 치사 빤스라 그럽니까? 예. 그 치사하게 이 검사장 회의 고검장까지 집합 이래가지고는 검사장 회의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왜 거기서도 결론은 그럼 총장님이 알아서 하셔요. 이러니까 그거 갖고 또 한참 쪼르고 있다가 예. 기소하겠다. 예. 뭐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네, 저희 지금 시청자들께서는 방송을 더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가 빗발치고 계시는 거 저희가 잘 아는데요. 전 변호사님 최근에 또 몸이 좀 안 좋으신 저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뭐 이러셨는데 저희가 계속 모셔서 이런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또 다른 제가 오늘 한마디만 더 하고요. 예, 마지막 제가 마지막 결론은 내려야죠. 네. 어제 민주당이 아마 비상에 그랬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표대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네. 지구는 천천히 돌 것이고 예. 그리고 이재명의 시간은 더 급박해질 것이다. 앞으로 두고 보라. 그리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매우 초조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은 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기가 다시 명예를 회복해서 권자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9년 이미 땅에 떨어졌다. 네. 그러면 이 대통령직에서 오래 있어서 뭘 할 것이냐. 자기는
예, 국민들이 다 개헌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 음. 원하는 방향대로 개헌을 해주고 자기 임기를 1년이든 1년 반이든 단축을 한 다음에 명예롭게 물러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 건설하는 새로운 보수는 문자 그대로 진격의 보수, 진보. 진격의 보수 진보. 예, 그래서 우리도 큰 바위 얼굴을 찾자. 제대로 된 큰 바위 얼굴. 전 변호사님 계시네 여기 큰 바위. 아, 저는 이제 나이로 이제 이게 세계- 어르신이 아니 짐바브웨로 나를 갈 거라니까.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처럼 구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야, 그시 식기절 예.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그잖아요, 김광준의 식기절이야. 추일 서정이라는 시에서 시인이셔서 그래서 망명 아, TV를 어떻게 그 시를 아직도 기억을 하시나? 풀어진 넥타이처럼 구겨진 길. 문화부장 오래 하신 참그 저희 재미난 방송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계속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